오케이. 시작해 볼까요? 네. 리뷰, 이제 제가 하는 파트는 스토캐스틱 블락 모델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약간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건데, 2주 만에 하는 거니까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으니까, 사실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잠깐 다시 초반부를 살짝 훑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했던 부분은 이제 스토캐스틱 블락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호모지니어스 랜덤 그래프죠. 그러니까 각각의 벌텍스들의 떻게 우리가 모르는 히든 레이턴트 라벨이 있고 그 라벨에 따라서 이 서로 연결되는 커넥티비티 그 확률이 이제 그 라벨이 디펜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라벨을 이제 우리가 옵저버 아니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을 것인가, 통계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뭐 그런 걸 했었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랜덤 그래프가 있고 또 다른 랜덤 그래프는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히든 지오메트리가 있어서 그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랜덤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지오메트리가 없는 LHC 랜덤 그래프랑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언더라인 지오메트리를, 그러니까 숨겨진 지오메트리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네.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본 건 이제 디멘션, 우리가 이 디멘션이 얼마나 크면 혹은 얼마나 작으면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디멘션을 뭐 알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가정하기로는 이제 SD 이제 하이퍼스피어 이제 네. 하이퍼스피어에서 이제 이 x1부터 xn이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트되고 이 x1부터 xn까지 이너 프로덕트의 값이 어떤 t라는 의미의 크리티컬 밸류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i랑 j를 연결하는데, 이제 그 점의 확률이 이제 그 이너 프로덕트가 t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이제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세팅에서 이제 주어진 랜덤 지오메트릭 그래프를 GNPD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표는 G와 GMP, 이제 일반적인 LHC 랜덤 그래프랑 GMPD, 랜덤 지오메트릭 그래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타겟은 이거죠. 토탈 베리에이션, 이 두 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 두 랜덤 베리어블의 토탈 베리에이션이 뭐 n이 커짐에 따라 d의 뭐 레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제 알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띠오렘을 소개를 했는데, 2015년 페이퍼에 따르면 이제 d가 n 큐브보다 아주 크면, 그러니까 디멘션이 이제 우리의 데이터 개수보다 이런 레짐이 크면은 이 두 개의 우리가 언더라인 지오메트리를 디텍트 할 수 없다. 토탈 베리언이 0이라는 소리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를 구분할 수 없다는 소리니까 네.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디텍트 할 수 없다는 소리고, 반대로 우리의 데이터 개수가 디멘션과 비교해서 충분히 크면, 그 샘플 쓴 거죠, 아니죠? N3가 N이 이제 샘플 개수고 D가 디멘션이죠. 네. 그래서 이 케이스일 때는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다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트레시홀드가 N 큐브죠. 네네. 근데 저 위에 궁금한 게 아, 있는데, 이거 설명 안 했었나요? 아니, 그때 했었는데, 음, 이제 D가 무한대로 갈 때, 저게 이제 음. 가우시안 노이즈라서 저게 D 토탈 베리에이션이 0이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어, 거 아닌가요? 어, 뭘, 이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지? 그러니까 아마 이 D가 무한대로 가면은,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인피니트 디멘션에서 우리가 점을 뽑은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인피니트 디멘션에서 점을 뽑으면은 이제, 뭐였지? 뭐가 문제?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래 그것 때문에 어, 위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저도 같은데. 2주 만에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약간 궁금했던
게 예, x가 이제 x가 저게 가우시안이 아니잖아요. 랜덤 가우시안 베리. 아니죠? 가우시안 아니죠? 근데 지금 저게 내적할 때 원래 가우시안으로 가는 저런 식으로 되는 건 원래 가우시안이 되잖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 내적한 값이 지금 그러니까 i랑 j가 그러니까 이 ij가 서로 같거나 뭐 n choose 2 이만큼의 개수가 있잖아요. 요 인덱스의 개수가 네, 요 내적한 값은 어떤 그냥 리얼 넘버고, 네, 그죠? 근데 이 리얼 넘버를 보면은 이제 이 d 디멘션이니까 네. 어 sum of d개 엘리멘트 합으로 돼 있는 거겠죠? 그 센트럴 리미트 디어럼 때문에 그러는 그렇죠. 거죠.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근데 d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 네. 썸이 무한대로 가는 건데 이제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 그래서 그 예. 생각을 했는데 센트럴 리미트 디어럼 때문에 되는 것까지는 수긍이 음, 가서 음. 그러면 근데 저게 노말이 그러면 제로메인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약간 궁금하다. 어, 제로 제로 민이지 않나? 아, 센트럴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근데 그 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게 i랑 j가 만약 같은 인덱스면 그러니까 xi의 L2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1이겠지만 i랑 j가 인덱스가 다르면 음. 이너 프로덕트를 한 값이 네. 그러니까 그 유니폼하니까 익스펙테이션 보면은 항상 항상 아니까 익스펙테이션에서 올소고날 하지 않나? 네,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0이 되는 거죠. 네, 네. 예, 예. 음, 설명이 부족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이거를 오늘은 할 겁니다. 이게 진짜 되는지. 아, 네. 이게 2015년 페이퍼 16년인가?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테스트를 제안을 하냐. 트라이앵글 테스트라는 제안을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내추럴한 건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이 주어진 그래프 G에 대해서 트라이앵글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이앵글이 뭐냐면 세 점이 있으면 세 점이 이 삼각형 있잖아요. 네. 이 삼각형이 이 그래프 G 안에서 몇 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에 네. 대해서 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트라이앵글의 개수를 가지고 어떤 테스트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효과가 있냐? 이게 왜 그 언더라인 지오메트리 디텍트 하는데 이게 유의미한 스태티스틱이냐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랜덤 그래프에서 보면은 UV, 그러니까 세 개의 벌텍스 U, V, W가 있을 때 U랑 V가 연결되고 U랑 W가 연결되는 게 V랑 W가 연결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각각의 엣지들이 다 인디펜던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네. UV, UW가 VW랑 서로 인디펜던트 하죠. 네. 근데 이 랜덤 지오메트릭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가 SD에서 만든 이 우리의 랜덤 지오메트릭 그래프에서는 U랑 V가 연결돼 있고 U랑 W가 연결돼 있으면 V랑 W가 연결될 확률이 더 커져요. 네네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이런 애들끼리 연결한다는 했으니까 그런 거.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TIJK를 이제 벌텍스 IJK에 대해서 트라이앵글이 생길 확률이다 라고 하면은 에르시 랜덤 그래프에서는 그냥 P 곱하기 P 곱하기 P니까 P의 3승이죠. 네. 근데 이제 랜덤 지오메트릭 그래프에서는 이런 내적 조건을 만족할 때 이 세 개 트라이앵글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말은 다시 보면은 i랑 j랑 이렇게 어 i랑 j가 t보다 크고 i랑 k가 t보다 크면 네. 이게 벡터니까 이 아이고 이거 못하네. 이거 k인데 네. 이 j랑 k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거죠.
이 두 네네. 개 조건 하에서는. 그래서 러프하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 계산 쉽나요? 계산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계산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오케이. 논문에 있는데 이 네. 계산이 저는 좀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뭐, 엄청 뭔가 이렇게 트릭을 써서 뭔가 엄청 아이디어를 써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제 봤던 기억에는 그냥 열심히 아, 했던 것 같은데, 이 계산 자체도 뭔가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휴리스틱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D가 디멘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이제 우리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매저가 어디에 집중되냐면 이제 적도 부근에 있는 어떤 요만큼의 랭스를 가진 밴드에 집중이 돼요. 이제 이따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디멘션이 굉장히 커지면은 스피어가 모양이 이상해져가지고, 밴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트? 뭐라고 하지? 밴드는 네. 그냥 밴드잖아요, 밴드. 네네네. 그 밴드 모양인데 밴드의 그 두께? 폭이 이제 루트 D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 다시 한 번만 이거 설명 다시 한 그러니까 번.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 공이 있어요. 네. 공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띠를 두르는 거예요. 적도에다가. 네. 그런 띠를 하이 디멘션에서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띠의 이제 폭이 루트 D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적도에 근데, 두른 띠에 근데 이제 3차원 볼에서는 네. 띠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띠를 적당히, 그러니까 띠가 엄청 크지 않으면 3.0에선 띠를 그냥 둘러도 이 3.0 그 볼 표면 구를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많은 부분이 남잖아요. 네. 위에랑 아래 뚜껑이 남는데 네. 하이 디멘셔널에서는 모양이 굉장히 이상해져가지고 띠의 폭이 이만큼만 돼도 네. 이걸 두르면은 거의 다 커버가 된다는 소리예요. 어. 어, 아이, 띠어가.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하이 디멘션이니까.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P가 2분의 1이라고 놓고 그러면 이런 이제 현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x1, x2가 0보다 크고 x1, x3가 0보다 크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걸 다시 써보면 이제 이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던 컨디션을 한 다음에 이게 0보다 클 확률이 어떤가를 이제 계산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네네. 각각 일어나는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4분의 1이 돼서 자, P가 2분의 1일 때 이제 하이 디멘셔널에서의 랜덤 지오메트릭 그래프에서 이제 트라이앵글이 생길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이런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단순 계산을 위해서 x1을 그냥 유닛 벡터 스탠다드 벡터로 하나 잡고 네. 이렇게 잡으면 x1 내적 x2는 x2의 첫 번째 컴포넌트의 값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트릭이 있는데 어떤 트릭이냐면 이제 y2라는 걸 이제 가우시안이라고 하는데 디디멘셔널 스탠다드 가우시안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어, 스탠다드 가우시안이니까 이거를 자기 자신의 길을 나눠주면 이게 이제 스피어에 들어가겠죠? 네. 그죠? 그리고 우리가 X2를 이런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에서 들어온 했다고 생각합시다.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에 뽑았다고. 그러니까 유니폼 대신에 그러니까 X1, X2, X3가 지금 다 유니폼으로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네. 유니폼을 하지 말고 X2를 이렇게 노멀라이즈한 Y2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멀라이즈한 가우시안이라고. 네. 근데 이제 스피어에서 가우시안. 아니 스피어에서 가우시안 아니고 가우시안을 노멀라이즈한 거. 가우시안은 근데 노멀라이즈 하면 저렇게 ST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무조건? SD에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스피어에서 가우시안 아, 했다는 거는 또 완전 다른 거고. 다른 스피어에서 가우시안
다른 다른 얘기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있겠는데 그 결과랑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얻은 결과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티오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x가 d-디멘셔널 스탠다드 노멀 가우시안이면 네.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x의 그러니까 이 랜덤 벡터의 길이가 1 마이너스 엡실론의 d to the 2분의 1 그러니까 1 플러스 엡실론의 d to the 2분의 1 사이에 있다. 거의 모든 매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d가 굉장히 커지면 네. 이쪽 오른쪽 값이 거의 1에 가까워지잖아요. 네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d가 굉장히 커지면 이 x 이 랜덤 벡터의 랭스가 스퀘어 루트 d가 되는 거예요, 거의. 이런 게 되는 거죠. 아주 d가 커지면. 근데 저 음. X가 Y에서 뽑은 거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X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티오렘. 네, 이건 그냥 티오렘.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리가 있냐. 스탠다드 노멀 가우시안이 RD에서 있으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저런 이니퀄리티를 만족을 하는데 네. 이 이니퀄리티가 무슨 말인고 하니 d가 굉장히 커지면 이 랜덤 벡터의 길이가 거의 루트 D라. 루트 d가 된다. 네. 근데 이게 엄청 강력한 조건이죠.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R1이나 R2에서 가우시안 뽑으면은 네. 뭐 길이가 뭐 엄청 커질 수도 있고 엄청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거의 평균에 몰려있긴 하지만 엄청 큰 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큰 값이 나올 확률이 작지 않고 생각보다 네. 물론 뭐 굉장히 빨리 작아지긴 하지만 유의미하게 있긴 한데 d가 굉장히 커지면은 요 범위 그러니까 이 벡터의 길이가 루트 d보다 크거나 작을 확률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엄청 컨센트레이티드 됐다고 하는데 네. 가우시안 매저는 그러니까 어떤 말인고 하니 스피어인데 이 레디어스 반지름이 루트 d인 스피어에 거의 다 몰려 있다. 이 매저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잠시만요. 아, 네네네. 근데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음, X가 음, D 디멘셔널 벡터인데, 음, 한 개 한 개 컴포넌트 다가옵션에서 뽑는 거니까, 음, 평균은 0이 될 거고, 뭐 음, 분산 아이덴티티가 될 텐데, 음, 걔네들을 제곱시켜서 더해봤자, 음, 음. 뭐, 저 정도가 나오긴 하겠네요. 그냥 감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이제 X1부터 XD까지의 이 컴포넌트들이 이제 IID니까 네. 이제 이거는 다르게 쓰면 사실 어떤 그거죠. 제곱의 썸이 어떻게 되냐. 네. 이 제곱의 썸이 어떻게 되는 건데, 이제 제곱의 썸, 이제 컨센트레이션 이니퀄리티를 쓰면은 익스포넨셜 이게 아마 호에프딩인가? 뭐 그런 걸 쓰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닌가? 아무튼 뭐 컨센트레이션 이니퀄리티 워낙 많으니까 뭐 그런 걸 쓰면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작아지는 걸 보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뭐 이 뭐 증명은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결론 자체가 약간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디멘션이 굉장히 커지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작동한다. 아, 이제 네네. 그게 이제 특이한 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노멀라이징을 하면 이 랜덤 가우시안을 이제 루트 D로 나눠주면 네. 거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노멀라이즈한 값이 늘 거의 1이 될 확률이 거의 1이다. 말이 표현 이상했네. 그러니까 노멀라이징한 값이 유니스피어에 들어갈 확률이 1이단 거의 1에 가깝다는 소리죠. 네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제 하이 디멘셔널 가우시안 벡터를 이제 루트 D로 노멀라이징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유니스피어에 들어간다. 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아이고, 이걸 이용하면, 근데 그 말 그냥 음, 그 말이잖아요. 아까 X랑 X 내죠? 거의 그 말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말 어떤 말이요? 그러니까 X가 가우시안에서 뽑았으면은 음,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X 코베리언스가 항상 아이덴티티니까 음, 뭐 당연히 루트 D로 나누면은 그 음.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 전개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의 데이터 x1, x2, xn은 네.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하이 아, 네, 디멘셔널 스피어에서.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뽑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냐? 아, 네. 가우시안을 노멀라이즈 한 걸로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게 아, 중요한 포인트구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어프로시메이션이 잘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니까 하이 디멘셔널에서는 유니폼 그 스피어의 유니폼 메저랑 노멀라이즈 가우시안이랑 거의 비슷하다. 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이해 네네. 괜찮죠? 그래서 이제 디디멘셔널 가우시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연히 이제 평균은 0이겠고 놈은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이제 루트 D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x2의 원 아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노멀라이즈 가우시안에서 뽑았다고 했으니까 x2의 첫 번째 컴포넌트는 대략 값이 이제 루트 d분의 1 값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이게 1이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계 없으니까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서 이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요 값은 2분의 1 더하기 루트 d분의 어떤 컨스턴트 c가 나옵니다. 음, 나온다니까 뭐 믿어야지. 음, 네 믿어주세요. 헉헉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유니폼하게 이제 X2를 뽑는 대신에 가우시안을 뽑았는데 이 네, 가우시안을 뽑는다 생각을 했을 때는 첫 번째 컴포넌트가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니까 네, 이 첫 번째 컴포넌트가 0보다 크고 루트 d분의 1 정도가 되니까 스피어에서 유니폼하게 뽑은 거랑 생각을 해보면은 값이 조금 더 크게 나오겠죠, 당연히. 음, 유니폼하게 뽑으면은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의 오더도 모르고 우리가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될 수 있으니까 네. x2, x3의 내적이 뭐, 아, 살짝 크다는 개념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꼬이냐 맨날.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니까 네, 유니폼하게 뽑을 때보다 이 첫 번째 컴포넌트의 값이 조금 더 크게 나오잖아. 네. 다 조금씩 큰 거 아니에요? 어, 적어도 첫 번째 컴포넌트에서는 조금 더 크지. 다 큰지는 알 수 없고 적어도 첫 번째 컴포넌트는. 저기서 첫 번째 컴포넌트라는 게 의미가 있는 첫 번째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x2의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벡터가 네, x21, x31 더하기 x22, x32 이렇게 막 가잖아.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첫 번째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닌가? 어떤 첫 번째 말하는 그러니까 거야? 순서상의 첫 번째인지 저게 크기의 첫 번째인지. 아, 그치 그런 건 아니지. 크기의 첫 음, 번째는 아니지. 크기 네, 첫 번째는 아니지만 네. 어, 그냥 순서상의 첫 번째 순서상 컴포넌트. 첫 번째지. 그치. 순서상 첫 번째인데 네, 유니폼하게 뽑을 때보다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조금 더 큰 게 나온다는 소리니까. 네네네. 어. 만약 유니폼하게 뽑으면은 이 오른쪽 값 텀이 없어지고 그냥 2분의 1이 될 텐데 네, 이 컨디션이 없을 때는 이 컨디션 하에서는 x2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x2의 어떤 엘리멘트가 네, 이런 엑스트라 텀이 나온다는 소리죠. 네. 음, 오케이. 근데 왜 저 궁금했던 게 왜 근데 음, 음, 첫 음. 번째 컴포넌트만 적어도 크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적어도 가정하, 크다고 가정, 가정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되냐고? 왜 첫 번째 컴포넌트에 한해서 저는 다 크다고 아,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네.
우리가 x1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스탠다드 벡터로. 그냥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만약에 뭐 이걸 다른 더 좋은 걸 잡으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만 큰 건 보여도 네. 우리가 큰 걸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 지오메트리 랜덤 그래프에서는 트라이앵글이 생길 확률이 P의 3승보다 조금 더 크다. 조금 더 큰데 이제 어떤 디멘션 디펜드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트라이앵글 테스트라고 했으니까 트라이앵글을 세야 되잖아요. 몇 개 있는지 세야 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세냐? 그렇죠. 첫 번째, 그냥 익스펙테이션은 이제 쉽죠.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벌텍스 ijk를 뽑을 확률은 n 추즈 3죠. 네. 근데 각각의 이제 삼각형이 될 확률은 p의 3승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LG 랜덤 그래프에서는 익스펙테이션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랜덤 지오메트릭 그래프에서도 이제 트라이앵글의 개수의 익스펙테이션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두 개의 이 랜덤 지오메트릭 그래프에서의 트라이앵글의 개수의 익스펙테이션과 그냥 LHC 랜덤 그래프에서의 트라이앵글의 익스펙테이션의 개수의 차가 대충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러프하게 보면은 n의 오더는 3승이죠. n 큐브, 네. 그 다음에 어떤 컨스턴트, 그 다음에 분모는 루트 d가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루트 d가 n 큐브보다 아주 크면, 네. n 큐브보다 크면은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네네. 커지면 커질수록.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네네. 작아지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네. 약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를 할 때 두 개의 어떤 뭐 이런 게 뭐 있다고 합시다. 뭐 두 개의 집단이 있네. 두 집단의 몇 평균 키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두 개의 집단의 평균 키의 차이가 실제로 평균을 우리가 모르지만 평균의 키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우리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알기 쉽겠죠. 네. 근데 평균의 그 키의 차이가 실제로 굉장히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통계적인 어떤 테스트를 할 때 두 개 진짜 이 평균 키의 차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평균이 실제로 작으면 작을수록. 그렇죠. 그죠? 이게 그 말인 거죠. 네. 랜덤 지오메트릭 그래프와 그냥 랜덤 그래프의 그 트라이앵글 개수의 익스펙테이션의 차이가 이런 오더니까 이게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뭘 계산하면 될까요? 저거 아까 토탈 베리에이션 계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근데 맞아. 그렇지. 그거긴 한데 네. 우리가 통계를 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평균을 계산했으면 그 다음 뭘 계산합니까? 베리언스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분산을 계산해야죠. 네네. 그리고 참고로 베리언스 계산하는 게 네. 그 리뷰 페이퍼에 보면은 엑설사이즈예요. 하셨어요, 다? 이건 못했어요. 이거는 너무 계산이 복잡해. 저게 N 4승보다 작다. 이거는 이것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못했고 위에 건 했습니다. 뭘 그렇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유, 물을 먹나? 커피. 아, 소리 많이 나? 아니,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딱 그냥 먹는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그래, 오케이. 하여튼 그래서 요 윗부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윗부분은 그냥 계산만 노가다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아랫부분은 알아서 하세요. 네.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믿겠습니다. 아랫부분도 아마 한번 나중에 해봐요. 그래서 yijk를
어떤 그냥 뭐 인디케이터 펑션인데 ijk가 트라이앵글이면 1 아니면 0인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봅시다. 그럼 우리가 x를 트라이앵글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x는 sum of ijk의 yijk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라이앵글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의 평균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알죠. 아까 계산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베리언스가 이제 스퀘어의 expectation 마이너스 expectation의 스퀘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이 계산하면 돼요. 이 제곱을 계산한다. 이거 제곱을 계산한 다음에 네. 요 expectation 제곱을 계산해서 빼면 됩니다. 아,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제 우리가 인덱스가 총 6개잖아요. 네. 3개씩 이렇게 나눠 생각을 할 거예요. 3개씩 나눠 생각해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ijk랑 i'j', k'이 같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덱스 6개를 뽑는데 6개 중에 3개가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삼각형이 겹치는 거예요. yijk가 yi'j', k'이랑 같이 같은 거니까 네. 같은 삼각형을 두 번 센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이런 케이스는 삼각형의 개수만큼 있겠죠? 근데 아까 삼각형의 개수가 n-3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개수의 개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이제 ijk랑 i'j', k'이 두 개의 vertex를 공유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i랑 i', j랑 j' 같을 때, 혹은 i랑 i', 뭐 k랑 k' 같을 때, 마지막으로 뭐 j랑 j', k랑 k' 같을 때 이런 경우겠죠. 네. 이 경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총 우리가 뽑은 vertex 개수는 4개예요. 그죠? 6개 중에서 2개가 같으니까 총 4개죠. 네. 그래서 n choose 4가 나옵니다. n개의 vertex 중에서 총 4개를 뽑은 거니까. 근데 이 12는 뭐냐면 우리가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어떤 2개가 공유된 그러니까 2개의 vertex를 쉐어하고 있으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그 2개는 공유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경우가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4 곱하기 3 해서.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엣지가 5개 있어요. 왜냐하면 삼각형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엣지가 4개 있고, 벌텍스가 4개 있고, 이 벌텍스마다 다 엣지를, 이런 게 아닌데. 하여튼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엣지 5개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그래서 엣지 5개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P의 5승이 되겠죠. 네. 그래서 P의 5승만큼 있고, 개수는 12 곱하기 n choose 4만큼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ijk랑 i'j', k'이 하나의 vertex만 공유할 때.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5개를 뽑는 거겠죠? 그래서 n choose 5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5 곱하기 4 choose 2가 있는데, 이거는 5는 뭐냐면 5개 중에서 하나의 vertex를 뽑아서 이제 그거는 공유되는 vertex다라고 뽑을 경우. 그리고 이제 4개가 남잖아요. 네. 그럼 4개를 2개 쪼개 되잖아요. 네. 근데 2개 쪼개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가 뭐 IJ, J', K'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네. IJ'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IJ나 JI나 네. 같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이제 제외하기 위해서 이제 4 choose 2, 4 choose 2 뭐라고 하지 이걸? 추즈2 하라 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 한국말로 컨비네이션 좋아? 좋아. N개 중에 2개 뽑는.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이거를 이 케이스를 다 생각하신 거예요? 한 번에? 아니면 직접 해보면서 시행착오로 아신 거예요? 계산을 졸라 했죠. 근데 이거 그림 그리는 거는 네. 금방, 이거는 이렇게 케이스 나누는 거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금방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대단하네. 어렵지 않아요. 어. 아니야. 그렇게 대단하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나와, 이거는, 진짜. 그리고 마지막은, 네. 벌텍스를 하나도 공유하지 않았지. 그냥 이거는 IJK, I', J', K' 다 다른 경우니까, 네. 이거는 생각하기 쉽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 이게 나와요. 네. 도가다를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 x 제곱의 평균은 요만큼이고 x의 평균의 제곱은 이만큼이니까 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질문 있나요? 그냥 계산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잠깐 결론이에요. 앞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거요? 근데 이거 보면은 결론이 뭐냐면 이 그냥 노멀 랜덤 그래프라 볼게요. 노멀 랜덤 그래프는 네. 그거의 그 트라이앵글의 베리언스는 n의 4승 오더가. 네. 근데 지오메트릭 랜덤 그래프의 트라이앵글의 베리언스는 n의 4승과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맥시멈이 n의 4승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렘마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랜덤 지오메트릭 그래프의 트라이앵글의 개수의 평균 빼기 노멀 랜덤 그래프의 트라이앵글 개수의 평균의 절대값이 요가 이 각각의 익스펙테이션의 차이가 이 베리언스의 그러니까 스퀘어의 맥스 값.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의 네. 큰 곱이죠, 지금. 값보다 훨씬 이 아이고, 곱이 콤마가 곱이죠? 아니야, 콤마. 네. 이거 콤마 내가 실수했네. 콤마예요, 콤마. 네. 이 두 개의 각각의 맥스 값보다 네. 크면 토탈 베리언스가 1로 수렴한다. 네.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트라이앵글의 개수, 두 랜덤 그래프의 트라이앵글의 개수의 차이가 그 각각의 베리언스보다 크면, 네. 그러니까 오차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면 서로 네. 그러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두 개의 랜덤 그래프를. 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나오네요. 직관적으로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여기 보면은 랜덤 그래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건 트라이앵글의 개수잖아요. 첫 번째 트라이앵글이 이 랜덤 그래프 디텍팅을 하기 위한 서피션트한 스태티스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서피션트? 서피션트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트라이앵글의 개수를 세는 게 우리가 좋은 스태티스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심토틱하게. 네. 그래서 이게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2원, 그러니까 2원, 2투는 그냥 노테이션이에요. 그냥 계속 적기 너무 불편해가지고. 네. 네, 여기도 콤마 빠졌네. 콤마가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이 GNP와 GNPD가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거의 토탈 베리언스는 당연히 트라이앵글의 토탈 베리언스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잠시만요. 크거나 같다. 네네네. 그렇죠? 네. 왜냐면 트라이앵글이 이제 이 랜덤 베리어블을 만든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네. 요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요게 1로 가는 걸 보일 거예요. 네. 이게 1로 가면 이것도 1로 가겠죠? 네. 근데 요거는 뭐냐? 이것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냐하면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가 식이 저러니까 뭔가요?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가 뭐냐면은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서로 다를 확률을 찾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얘기하면 네. 이 두 개가 얼마나 다를 것인가. 네. 그런 걸 찾는 건데 이게 두 개가 다른 거는 다를 이벤트는 이런 이벤트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네. 작거나 같은 건가? 하여튼 그냥 계산을 하면 나오긴 하는데 계산하면 그러니까, 나올 것 같은데 느낌. 왜냐 요거를 생각해 보면 노멀 랜덤 그래프의 트라이앵글과 지오메트릭 랜덤 그래프의 트라이앵글 개수의 차이가 요만큼보다 크면 근데 제가 아까 E2가 E1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2고 이게 2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노멀 랜덤 그래프의 트라이앵글 개수가 지오메트리 랜덤 그래프의 트라이앵글 개수보다 클 확률인 네. 거죠. 요만큼이. 그죠? 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지오메트리 랜덤 그래프 트라이앵글이 노멀 랜덤 그래프 트라이앵글보다 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경우는 생각 안 하고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요 경우는 두 개 같지 않은 이벤트에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토탈 베리에이션은, 그러니까 이 트라이앵글 개수의 토탈 베리에이션은 1 마이너스 두 개의 차이가 0보다 클 확률이 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거를 다시 쓰면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만큼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죠. 왜냐면은 이 2가 2원보다 작다고 하잖아요. 제가 네네네. 가정을 그렇게 하고 t가, 그러니까 노멀 랜덤 그래프의 트라이앵글 개수가 2분의 1의 2보다 크고,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t의 GNP에서 t의 GNPD를 뺀 값이 네. 요것 빼기 요것보다 크거나 같겠죠. 네네네. 근데 그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네. 요게 성립하면 요게 성립하니까 이게 부분집합이 돼서 이런 식을 만족합니다. 네. 이거 했는데 이해됐나요? 그 위에 어, 저 랜덤 베리어블 저거에 어, 그러니까 어, 느낌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어. 저게 어떤 포멀한 증명이 있는 건가요? 요 첫 네. 번째 이니퀄리티? 네네네.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 토탈 베리에이션이 어떤 거냐면은 두 개의 랜덤 베리이 얼마나 다른지 측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측정하는 거라고 했잖아. 네. 두 개의 랜덤 베리이 얼마나 다른지. 근데 트라이앵글의 개수가 같으면 이게 토탈 베리에이션 0이 되겠지. 네. 근데 트라이앵글 개수가 같다고 해서 꼭 랜덤 베리어블 그 그래프 두 개가 같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진 않을 수 있잖아.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다시 말하면, 네. 어, 이게 같을 확률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다를 확률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저도 약간 직관적으로는 이해는 어, 대충 어, 느낌은 왔는데 어, 어, 뭔가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랜덤 베리어블 x랑 y가 있는데 음, x와 y를 어떤 규칙으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을 만든 거잖아요. 음, 매핑한 건데 걔가 그러면은 그 두 개의 다이버전스가 항상 전보다 무조건 작아지냐? 갓 항상 작아지나? 항상 커질 수, 작아질, 그러니까 커질 수 없나가 궁금해요. 커질 수 없나가. 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아, 네. 근데 뭐, 아마, 내 생각에는 F가 뭐, 약간, 뭐라고 해야지?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어떤 조건 만족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이 세팅에서만 이게 성립할 것 같지 않아? 이게 세팅이어서 지금 이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GMP와 GMPD라는 어떤 세팅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그거지. 이거를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냐? 그치. 좀 찾아볼게. 어,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 확률은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요 첫 번째 이니퀄리티만 성립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이니퀄리티 성립할 때 이게 두 개를 쪼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거는 체비셰브 이니퀄리티를 쓰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만큼은 작거나 같죠. 작거나 같은데 어떤 거냐면, 이거의 베리언스, 그러니까 t의 베리언스, 어, 아니지. 요 제곱분의, 아닌데?
그냥 체비시프 이니퀄리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시고 그쵸, 계시면서 지금. 계산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거에 계산하면 됩니다. 말이 안 나오지? 오래된 계산하면 이거 아니 만든 어젠가 어제 만들었는데 이거 맞는 거는 그렇게 공부할 게 많으세요? 이거 금방금방 까먹을 정도로? 그럼 아예 혀가 꼬이네.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체비셰브 이니퀄리티가 뭐냐면은 x의 평균이 어떤 k보다 클 확률이 네. k 제곱분의 베리언스보다 작거나 같다. 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트라이앵글의 평균 알고 이거의 베리언스 알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트라이앵글의 평균과 베리언스 다 알기 때문에 이 각각의 확률을 체비셰브 이니퀄리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네. 저기서 저 근데 B는 뭐에 대한 B인가요? 아까 그 V 여기 요거 맥스? 요거. 맥스값. 그러니까 이 V는 이 두 개의 각각의 베리언스 맥스 값이고 E1, E2는 각각의 평균이고. 네. 근데 이제 E1 E2의 제곱이니까 이거 절대값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 절대값이 이것보다 훨씬 크다고 했으니까 네.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크겠죠. 이 가정하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작아지는 값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요 오른쪽 요만큼의 텀을 보면은 이 네. 텀은 작거나 같은데 어떤 것보다 작거나 같냐?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유니온이니까. 네. 근데 이 두 개의 확률은 각각 굉장히 작아지니까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GNP와 GNPD, 노멀 랜덤 베리어블, 랜덤 그래프라 지오메트리 랜덤 그래프, 랜덤 지오메트리 그래프의 토탈 베리에이션은 1 마이너스 어떤 컨스턴트의 V 그리고 분모의 이 값이 들어가는 어떤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n이 굉장히 커지면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1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이런 조건 만족하면 토탈 베리에이션이 1로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가 언더라인 지오메트리를 디텍팅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조건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냐? 근데 우리가 다 계산했잖아요. 이 두 개의 그 익스펙테이션 차이가 아까 오더가 n3, n의 3승 이거 분모가 이제 루트 d가 있고 네. 아까 우리가 베리언스 계산했죠. 베리언스의 오더가 각각 n의 4승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루트 d분의 n의 3승이 n 제곱보다는 커야겠죠. 네네네. 이 말은 d가 n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아니 작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트라이앵글 테스트를 할 때 우리의 디멘션이 그 샘플 개수의 제곱보다 작으면 트라이앵글 테스트가 잘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조건보다는 약하죠. 네. 그죠? 네. 이 조건은 디멘션이 훨씬 커져도 잘 된다고 하잖아요. n의 3승과 n의 제곱은 엄청 큰 차이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트라이앵글 테스트는 n의 제곱에 대해서만 성립을 해요. 그래서 뭐냐? 사기친 거 아니냐? 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생각해낸 게 사인드 트라이앵글 테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잘 되는 거 없나? 좀 더 파워풀한 스태티스틱이 없나? 네. 생각했던 게 우리가 언제 디텍팅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레짐에서도 디텍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AIJ가 그 매트릭스 G의 어드제인선스 매트릭스의 그 엔트리라고 생각합시다. 네. 그러니까 1 또는 0이겠죠? 네. 그래서 사인드 트라이앵글은 뭐냐면 아까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TIJK랑 비슷한데 어떤 거냐면 이 AIJ 바가 AIJ 마이너스 P 가 되는 거예요. 이 P가 뭐냐? 이 AIJ의 확률이죠. 평균. 그러니까 AIJ 바가 뭐죠? AIJ 바가 AIJ 마이너스 P. 네. 요만큼. 그러니까 AIJ는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우리의 그 뭐라 그러지?
LHC 랜덤 그래프에서는 aij가 랜덤 베리어블이죠. 네. 그죠? 1일 확률이 p고 0일 확률이 1-p니까 네. p는 aij가 1일 확률인 동시에 aij 평균이죠. 그러니까 네. 각각 평균을 빼준 거예요. 아, 네네네. 간단히 얘기해서. 노멀라이즈 한 거죠. 평균을 네. 빼서. 근데 이게 왜 더 잘 되냐? 이게 더 잘 돼요. 네. 그러니까 n의 d가 이만큼 더 작아질 때도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더 잘 이게 되는 무슨 건데 이게 왜? 의미가 있지? 지금 이렇게 빼놓은, 노멀라이즈한 그냥 그거밖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그냥 AIJ로만 생각을 하면은 AIJ, AJK, AIK, AJK 이 세 개의 곱은 1 또는 0이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 P가 있으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AIJ 이 바의 이 곱들이. 그지? 그러니까 사인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부호가 생긴 거지. 네. 부호가 생겨가지고 뭐 계산을 할 때 뭐 뭐라 그러지? 평균을 계산할 때는 이제 엄청 간편해지고 베리언스를 계산할 때도 베리언스가 더 작아지게 돼. 왜냐면은 마이너스가 생겼기 때문에 캔슬이 생기잖아. 계산을 할 때. 네. 그러면은 이제 베리언스가 이 사인이 없을 때 그냥 노멀 트라이앵글 테스트일 때보다 베리언스가 작아져서 네. 베리언스가 작아지면 우리가 더 파워풀하게 디텍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이게 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냐? 왜냐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TG, 이 사이드 트라이앵글 테스트의 이게 베리언스가 더 작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정말 작냐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뭐 당연히 이거 평균 0이죠. 네.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에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 베리언스를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IJK랑 타우의 I 프라임, J 프라임, K 프라임 이거의 곱을 생각해 보는 건데 네. 이거의 곱은 이 인덱스 IJK랑 I 프라임, J 프라임, K 프라임이 같을 때만 이 값을 이런 P 3승 곱하기 1-P의 3승 값을 갖고 하나라도 다르면은 다 0이 나와요. 왜냐면 하나라도 다르면은 이제 IJ가 나오잖아요. 네. 인디펜던트니까 그러면 AIJ의 expectation은 0이니까 네. 이 값이 0이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요만큼에 대해서만 값을 가지니까 베리언스를 계산하기 훨씬 쉽죠. 아, 네, 그렇죠. 베리언스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네. 근데 보면은 베리언스가 얼마예요? n의 3승이죠, 오더가. 네. 아까는 n의 4승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더가 하나가 줄어든 거예요. 아, 베리언스가 더 작아졌죠, 그러니까. 네네. 그죠? 비슷하게 얘도 작아져요. 아, 얘는 음. 이만큼이네? 많이 작아지지 않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서 강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논리를 적용을 하면 우리가 베리어스, 그러니까 잠시만요. 응. 그 전 슬라이드 보여줘. 아, 네, 맞네. MPD하고 MP하고 헷갈렸어. 그래서 이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이런 걸 계산을 할 거예요. 네. 이 토탈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되는데 체비쉐번 이니퀄리티를 또 쓰면은 이제 GNP에서의 사인드 트라이앵글 테스트의 개수가 이것보다 작을 확률은 이런 오더가 되고 네. 이거 타우인데 오타예요. 타우. 네. 이제 랜덤 지오메트릭 그래프에서의 사인드 트라이앵글 테스트가 이것보다 클 확률은 이런 오더 비슷하게 이런 오더를 가져요. 네네네. 보면은 n의 3승 그러니까 이게 n의 3승분의 1 더하기 n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 두 번째 텀. 네. 이 두 번째 텀에서 d가 n의 3승보다 작거나 n의 3승보다 많이 작으면 네. n이 커지면 클수록 이 값이 작아지겠죠. 네네. 이 값은 뭐 당연히 작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럴 때 토탈 베리에이션이 1로 간다 음,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 반대로 D가 N의 3승보다 엄청 커지면은 이게 0으로 수렴을 안 하니까 0으로 안 가니까 토탈 베리에이션이 1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신기하게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을 뿐인데 오더가 하나 더 향상시켰죠, 오더를. 네. 그게 좀 이런 생각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죠. 아, 근데 뭐 저 오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어때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이 논문이 네. 잠깐만. 어... 이 논문 제목이 뭐더라? 근데 왜 저런 게 궁금할까요? 뭔가 궁금하냐고요? 네, 왜, 그러니까 뭔가 써먹는 데가 있나? 이게 Testing for High Dimensional Geometry in Random Graph라고 네. 2015년도 논문이네. Random Structure and Algorithm 그 저널에 나왔는데 이거 근데 되게 많이 써요? 중요한 이슈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 우리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이렇게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있으면 거기에 뭐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뭘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말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일종의 매니폴드가 스피어로 돼 있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마 처음일걸요? 매니폴드 이런 식으로 한 아, 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뭐 값이 음, 적절하게 나오면은 음. 스피어 위에서 학습을 시키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래서 뭐 꼭 스피어에서 뭐 학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이론적으로 이게 어떤 매니폴드에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구조가 없는 그냥 랜덤 그래프에서 온 건지,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 할 수 있을 것인가, 테스트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네. 근데 이거는 보인 지금 거죠. 어. 스피어에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스피어로 세팅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론은 스피어에서만 되겠죠, 당연히. 근데 어, 이걸 이제, 그러니까 분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지오메트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가를 처음으로 한 거니까 이게. 어, 그거에 의의가 있는 거죠. 최초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우리가 숨어 있는 지오메트리를 알 수 있다라고 최초로 이제 증명한 페이퍼. 그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실제로 이걸 당연히 실제로 이렇게 쓸 수 있냐? 그럼 당연히 못 쓰지. 어떻게 써? 아, 근데, 스피어에서 네. 데이터가 왔어? 스피어에서 데이터가 오는 게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어, 뭐 주기성을 갖고 있으면 뭐 그러지 않을까요? 어. 아무튼 뭐 그러니까 약간 이론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음. 테스트 못 하죠. 실제로는 어떻게 테스트해요, 만약에? 실제로 실제로 만약에 어떤 데이터 갖고 있는데 음, 뭐 그래프도 갖고 있다고 쳐요. 그 데이터가 음. 구축해놓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얘가 스피어에서 왔는지. 실제로 이걸 테스트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트라이. 오케이, 수고요. 음.